안녕하세요.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원격 수업으로 이렇게 수학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여러분들도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일단은 구글 클래스룸에 여러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면은 다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안내 사항과 수업 관련 영상이나 자료를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수학 교과서나 학습지를 못 가져간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다행스럽게도 우리 수학 과목은 1차 지필고사를 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공부가 막 급하게 막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원격 수업 자료에 올려주는 것들만 성실하게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격 수업 때 공통 진도를 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새로운 단원의 진도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단원의 인수분해를 아직 덜 마친 반도 있지만 우리 2단원 복소수와 2차 방정식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 기간 때 거의 모든 반들이 2시간 수업을 듣기 때문에 우리 복소수와 그 연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 우리 복소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 선생님이 여기 화면에 띄워놓은 학습지를 다운받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은 요거를 다운받아서 다시 강의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교과서를 가지고 가지 않은 친구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 PDF 파일도 함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사용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사용하는 요 구글 클래스룸 밖에서는 절대 제가 올린 학습지나 교과서 PDF나 또한 저의 음성 강의를 여러분들이 절대 공유를 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영상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는 학습지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이고 교과서 PDF는 우리 수학 교과서의 미래엔 수학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절대 공개적인 사이트에 올리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들 이 학습지를 함께 가지고 저랑 같이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영상을 최대한 20분 안에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원격 수업 강의는 일단 영상 강의를 먼저 시청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도 좋고 아니면 나는 질문이 없다 이러면 그냥 강의를 뭐 잘 봤다 이런 식의 댓글을 하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댓글을 남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제를 개별적으로 다 부여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과제 제출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저는 이 과제 제출로 여러분들의 출결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제는 제가 항상 어디에서 얘기를 해줄 거냐면 제가 영상 강의 속에서 곳곳에 이거 과제 문제예요, 이거 과제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과제를 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를 잘 시청해야지만 과제를 올바르게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선생님 강의를 막 작년에 보니까 뭐 2배속으로 듣거나 아니면 막 음소거 해놓고 듣는 친구들도 있던데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원래 말이 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배속해서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정상 배속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 제출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과제 제출로 저는 출결을 체크할 예정입니다. 다른 수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구글 클래스룸에 댓글로 달아주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럼 우리 새로운 수인 복소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건데 제곱해서 1이 되는 수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어떤 수들이 있나요? 맞아요. 플러스 1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도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 A의 제곱근이라고 했었고, 그러한 제곱근은 두 개가 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그쵸. 이런 수는 우리가 아직까지 배우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 어떤 방정식의 근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우리 실수에는 없습니다. 실수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정식이냐면 우리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어떤 방정식의 근이죠? 제곱해서 3이 된다. 걔는 x를 제곱했더니 3이 된다. 그러한 x를 의미했죠. 이거의 근이 바로 누구였죠? 이거의 근은 풀마 루트 3이었죠? 그럼 이번에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즉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근은 우리가 실수범위에선 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수의 범위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i라고 나타냅니다. i로 나타내고 우리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허수단위라고 불러줄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필기하면서 수업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 새로운 수 i를 허수단위라고 얘기해주고 우리 이 친구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겠죠? 즉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이 i는 어떤 단어의 첫 글자를 따온 걸까요? 우리 i는 여러분 실수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i는 허수단위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근데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허수라는 부분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이 친구를 뭐라고 얘기해 줄 거냐면 가상의 수이기 때문에 우리 imaginary unit의 i를 따와서 우리 i라고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에서 제곱근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우리 i라는 친구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니까 우리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수 AB에 대해서 우리 A 플러스 BI 꼴의 수를 우리가 복소수, 이번 단원의 제목이기도 하죠. 복소수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A와 B가 실수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때 A를 i가 붙어있지 않은 우리 이 A를 우리 A 플러스 BI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i가 붙어있는 i 앞에 있는 계수 b를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네, 여러분 실수도 복소수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복소수는 a 플러스 bi 형태라고 배웠죠. 근데 이때 a와 b는 어떤 수였어요? 맞아요. a와 b는 우리 실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a, b는 실수니까 b가 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b가 0이면 a 플러스 bi는 b가 0이니까 그냥 a가 되겠죠. 근데 우리 이때 a는 실수니까 결론적으로는 a 플러스 bi는 복소수인데 b가 0이면 a만 남아서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복소수에는 실수도 들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때 그러면은 실수가 아닌 복소수는 뭐라고 불러줄까요? 우리 그 친구도 이름이 필요하겠죠? 우리 그 친구는 어떤 형태로 생겼냐면 a 플러스 bi 형태인데 b가 0이 되면 실수가 됐으니까 b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b가 0이 아닐 때 우리 a 플러스 bi를 허수라고 얘기해 줍니다. 실수가 아닌 복소수를 우리는 허수라고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복소수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실수, 그리고 실수가 아닌 복소수, 우리 그 친구를 허수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실수와 허수로 나눌 수 있겠네요. 허수는 바로 실수가 아닌 복소수,
b가 0이 아닌 형태였죠. b가 0이 아니다. 실수가 되려면 b가 0이어야겠죠. 복소수 a 플러스 bi 형태에서. 그렇다면 우리 이제 복소수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복소수 2-i의 실수 부분은 누구라고 할 수 있죠? 실수 부분은 i가 붙어있지 않아. 그래서 2가 되겠죠. 플러스 2. 허수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i가 붙어있는 친구의 개수였죠.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 3도 복소수라는 거 맞나요? 3도 복소수겠죠? 3은 실수니까 여러분 실수도 복소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은 복소수가 맞는데 우리 그 중에서도 3은 i가 붙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b가 0인 형태니까 우리 3은 실수가 되겠죠. 그리고 4 더하기 2i 그리고 마이너스 5i는 모두 i가 붙어 있으니까 b가 0이 아니죠. i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니에요. i 앞에 있는 개수 b가 0이 아니니까 우리 이 친구들은 허수라고 얘기해야겠죠. 바꿔 얘기하면 실수가 아닌 복소수가 되겠죠. 네, 우리 계속해서 복소수의 상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상등이라는 개념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거랑 어떤 게 같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학은 엄밀해야 하기 때문에 A와 B가 같다고 얘기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조건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두 복소수에서 실수 부분은 실수끼리 그리고 허수 부분은 허수끼리 같을 때 우리 두 복소수는 서로 같다, 즉 상등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 이거를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두 복소수 a 플러스 bi 그리고 c 플러스 di에 대해서 실수 부분은 누구죠? 우리 a 플러스 bi에서 실수 부분은 a가 되고 c 플러스 di에서 실수 부분은 c가 되겠죠? 실수 부분은 실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a는 c와 같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누가 있죠? b랑 d가 있죠? 그래서 우리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b와 d이면 우리 이거일 때 a 플러스 bi는 c 플러스 di라고 얘기해줍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a 플러스 bi가 0이면 여러분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더했더니 0이 됐대요. 그러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각각 모두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우리 a 플러스 bi가 0이면은 a도 0 그리고 b도 0. 우리 이 콤마는 그 and의 콤마겠죠. a도 0 그리고 b도 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복소수의 상등에서 우리 항등식과 비슷한 성질을 하나 발견했네요. a 플러스 bi가 0이면 a도 0, b도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소수의 상등은 우리 어떤 문제에 쓸 수 있냐면 바로 이런 예제처럼 a-3i가 2 플러스 bi와 같대요. 이게 바로 복소수의 상등이겠죠. 그럼 우리 a는 얼마가 돼야 하죠? 복소수 단원에서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할 말이 뭐냐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라는 요 말을 제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해요. 복소수의 상등에서는. 그래서 A는 2와 같아야 되고 B는 누구랑 같아야 되죠? 3이 아니라 부호까지 다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과 같다고 얘기해야겠네요. 그래서 우리 복소수 a 플러스 bi에 대해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면은 걔가 바로 한 쌍이 돼요. 그래서 우리 허수 부분의 그 부호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허수 부분이 바로 플러스 b였으니까 이 친구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a-bi를 복소수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호로는 어떻게 나타내 줄 거냐면 우리 a 플러스 bi 위에 모자를 이렇게 직선으로 된 모자를 씌워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a 플러스 bi에 발을 씌워주면 걔가 바로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라는 명령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는 바로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마이너스 bi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i에 모자를 이렇게 씌우면 걔는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때 a 플러스 bi와 a-bi는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모자를 씌운 명령어를 구해보는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 플러스 i는 복소수가 맞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이 친구의 모자를 씌웠다는 얘기는 켤레복소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켤레복소수는 어떻게 구하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꿨죠? 그럼 우리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3 마이너스 i가 나오겠네요. 두 번째, 근데 여러분 5는 애초에 실수예요. 그쵸? 얘는 복소수가 물론 실수도 복소수지만 얘는 실수가 아닌 복소수, 즉 허수 부분이 없어요. 그쵸? 얘는 허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호를 바꿀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5가 되겠죠? 실수에 모자를 씌우면 걔는 그냥 나옵니다.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i에 모자를 씌우면 여전히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해야 하니까 우리 마이너스 2에 플러스 4i가 되겠죠? 허수 부분에 해당한 이 친구들의 부호를 지금 반대로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요거 조금 잘못됐어요. 선생님이 요거 탭을 치면서 요거 잘못 쳐가지고 i가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루트 안에 i 있는 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범위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모자를 씌워주면 돼요. 요거 여러분 수정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얘는 실수가 아닌 복소수죠.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플러스 루트 2i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플러스 루트 2i가 마이너스 루트 2i의 켤레 복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복소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배워봤어요. 복소수의 의미 그리고 상등, 켤레 복소수까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켤레 복소수는 어디에 사용되는 거냐면요. 우리 1 플러스 i의 켤레 복소수는 누구죠? 1 플러스 i의 모자를 씌우면 우리 1 플러스 i의 반은 그렇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1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우리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는 두 복소수를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번 전개해 볼게요. 이거 전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허수 단위 i를 문자처럼 생각해서 전개해주면 돼요. 그럼 요렇게 만나면 1이 되겠죠? 요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나면 플러스 i겠죠? 플러스 i. 그 다음에 요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 우리 i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였죠? 맞아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러한 숫자였죠. 그래서 우리 걔를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 일단 플러스 i, 마이너스 i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가 있고 i 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넣으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2가 되네요. 그쵸?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 계산 과정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켤레복소수 관계에 있는 두 수를 곱하면은 켤레복소수끼리 곱하면 수가 뭐로 바뀌었죠? 실수화가 됐어요. 실수. 우리 복소수를 실수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켤레복소수 관계에 있는 두 수를 곱해주면은 걔는 실수가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교과서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가 뭐였냐면 바로 복소수의 뜻과 성질을 이해하는 게 우리 이번 시간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복소수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바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수는 실수 범위 내에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수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새로운 수가 뭐였냐면 바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생각한 거죠. 그 수가 바로 i라고 나타내고 허수 단위라고 얘기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었죠. 마이너스 1이 되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니까 우리 i는 제곱근 마이너스 1, 즉 루트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이때 우리 실수 a와 b에 대해서 a 플러스 bi 형태로 나타나는 수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우리 a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얘기했고 b를 i가 붙어있는 b를 우리가 허수 부분이라고 얘기했었죠. 복소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지어서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울 사칙 연산 부분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b가 0이면 바로 실수 부분인 a만 남기 때문에 우리 그 친구는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복소수에는 바로 실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아닌 복소수를 우리가 허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때 우리 I 앞에 붙어있는 B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소수가 뭔지 다들 알겠죠? 교과서 51페이지에 옆에 다가서기 부분을 보니까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는데 실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수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바로 이 새로운 수가 i였죠. i. 그런데 이 i는 바로 과학과 공학 등에서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예요. 그래서 우리 i는 특히 그 전기 제역과 친구들한테는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전기회로 만들 때 우리 i가 굉장히 많이 자주 보일 거예요. 그래서 i를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냐면 바로 복소수의 상등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두 복소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려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했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했습니다. 걔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바로 실수 부분인 A와 C 서로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인 B와 D가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야지 우리 두 복소수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항등식처럼 복소수 A 플러스 BI가 제로라면 실수 부분도 0 돼야 되고 허수 부분도 0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또 우리 마지막 내용으로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켤레 복소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뭐였냐면 우리 복소수 A 플러스 BI한테 모자를 씌워줬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A 플러스 BI에 햇을 붙이면 A 플러스 BI의 바를 나타내면은 우리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면 되었죠. 그래서 우리 A 플러스 BI에 바를 붙이면 A 마이너스 BI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는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였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복소수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여러분들 모든끼리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원격 수업 기간에는 개별 과제로 공부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제일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영상 들은 거를 잠시 끄고 과제를 지금 바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의 과제는 뭐냐면 이제 1번, 2번, 3번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요 과제를 어디 제출하냐면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 제출 선생님이 올려놨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반번호 이름 그 이름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뭐 휴대폰으로 찍은 것도 괜찮고 웬만하면 휴대폰으로 찍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이 풀이 과정 수학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한글 파일로 작성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푼 거. 근데 여러분 요거 문제 1번, 2번, 3번 푼 거만 올리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요거 1번, 2번, 3번 푼 거 플러스 해서 우리 학습지 공부한 거. 여러분들 학습지에 빈칸 다 채우고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다 필기게 했죠. 그래서 우리 그거 학습지까지 같이 찍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과제 올릴 때 사진 몇 장 올려야 돼요? 최소 2장 올려야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 수업 들은 거 요 페이지 자체를 여러분들이 필기해 놓은 거 그거 자체를 찍어서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거 문제 푼 거 하나 올려야겠죠? 그래서 요거 2개를 올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에 프린트기가 안 돼서 학습지를 인쇄해서 공부하지 못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습장에 요 학습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적혀있는 연습장을 여러분들이 찍어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학습지를 꼭 인쇄해서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둔 정리 연습장을 같이 올려도 괜찮습니다. 이 학습지는 여러분들 공부해둔 연습장도 괜찮아. 네,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 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해주면은 제가 여러분들 과제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하고 그리고 출결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제 제출을 오늘 바로 하지 않으면은 선생님 여러분 출결을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원격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출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에 꼭 신경 써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오늘 수업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과제 제출은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